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착에 유리한 조건 직관적으로 이해해보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가지고, 그죠? 인장력을 받는 정착 철근의 정착 길이 식을 가지고 써보면 LD는 0.9. 지금 이거를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책 보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게 정착이 어떨 때 유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 이렇게 해서 뭐 dB 이렇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해서 30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철근이 요런 콘크리트에 샥 묻어져 있다. 이렇게 묻어져 있다 했을 때 이 길이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정착 길이 LD라고 하면 300 이상 돼야 얘를 쭉 당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철근이 FY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FY에 도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이런 보가 있다. 이런 단순보가 있어서 여기 하중이 P가 있다. 그러면 모멘트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 4분의 뭐 PL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하중이 100이라고 하고 길이가 4였다. 그죠? 여기 직정간의 길이가 4였다 라고 하면 모멘트가 결국 100이라는 모멘트가 작용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커야 돼요? 안전하려면 물론 강도 저항계수 이런 거 있지만 모멘트 강도가 커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침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런 식으로 된 보였다 라고 하면 AS FY의 D-2분의 A로 우리는 모멘트 강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철근을 어느 정도 넣으면 여기가 철근을 항복하도록 우리는 철근비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철근이 항복해서 FY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하고 곱해서 힘이 되고 밑에 모멘트 팔 길이가 돼서 모멘트 강도가 구해지게 되는데 만약 이 FY가 기껏해야 0.5 FY에 도달했는데 그냥 철근이 샥 뽑힌다면 왜요? 만약 정착 길이가 모자라서 원래 뭐 30cm 정착돼야 되는데 150밖에 정착이 안 됐어. 그래서 중간에 점점 이제 강도가 FY에 점점 도달해 가다가 0.5 FY에서 그냥 어떻게 됐다고요? 뽑혀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모멘트 강도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원래는 AS FY에 D-2분의 A를 해서 내가 100에 견디도록 이 강도를 설계했을 텐데 실제로 뭐 110으로 만약에 설계를 했다 라고 하면 FY에 도달을 못해서 정착이 충분치 않아서 55밖에 도달 못하고 뽑혔어. 그러면 외부에서 있는 하중이 100. 내 강도가 원래 계산대로라면 110이 나와야 되는데 정착이 모자라서 55. 그러면 바로 뭐예요? NG가 되는 거죠. NG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에 있는 정착을 맞춘다는 건 그죠? 단순히
그냥 정착이 되어 뽑히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하는 파이 mn 이런 거 있죠. 이런 강도도 실제 내가 계산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프로그램 단면 해석 프로그램을 써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실제로는 훨씬 더 작은 강도밖에 발휘를 못해서 내가 해석적으로 설계한 DCR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NG가 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되면 내가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그냥 이 정도 철근 넣으면 돼. 철근, 예를 들어서 철근비 2% 요 보에다가 2% 인장 쪽에 넣으면 돼 라고만 끝내면, 그죠? 플러스로 해서 이런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정착. 당연히 정착끼리가 만족되도록 시공이 되어야 내가 설계했던 철근이 FY 이 항복 강도까지 쭉 도달을 해서 이런 DC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정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이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잠깐 옆길로 세워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정착끼리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시작해서 FCK 알파, 베타, 감마의 C 플러스 KTR 지금 모르셔도 된다 그랬죠? DB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서 300 이상으로 미리 이상으로 되도록 해라 라는 거. 그러면 언제 정착에 대해서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LD가 조금만 요 정도만 정착해도 충분히 FY 발현할 수 있어 가 유리한 거겠죠? 어떤 걸 했는데 이 정도를 정착을 해야만 FY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 콘크리트가 이렇게 두께가 없거나 여기 정착되지 않고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꺾어야 되고 막 갈고리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정착이 유리한 거는 짧아도 되는 거. 어떨 때 조금 더 짧아도 짧은 것만큼 정착돼도 이게 철근이 충분히 항복 강도에 자기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느냐, 뽑히지 않고 그 측면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자 하나씩 보자고요. FY 철근은 강할수록 FY는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정착 길이가 커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철근이 이렇게 당긴다. 근데 요게 강하다. 이게 강하다. 이게 강하면, 이 철근이 강하면, 이렇게 당겼을 때 강하면 이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강하게 잡아야 되죠? 그죠? 더 강한 철근일수록 더 강하게 잡아야 된다. 더 강하게 잡으려면 더 많이 정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FY를 철근의 항복 강도는 작을수록 오히려 역으로 철근은 클수록, 강도가 클수록 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착 길이는 늘어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정착 길이 측면에서 고강도 철근, 그냥 일반 철근 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해요? 정착 길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철근이 고강도 철근보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FCK 첫 번째는 FY 알겠다. FCK는 요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 철근이 이렇게 당기는데 이 콘크리트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콘크리트가 강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철근을 강하게 잡는다는 의미죠. 철근을 강하게 잡는다. 강하게 잡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만 잡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콘크리트가 60MPa로 잡는 것과 20MPa로 잡는 것과 뭐가 더 꽉 잡는다고요? 이게 더 꽉 잡죠? 내가 꽉 잡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만 정착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루트 안에 들어가서 FCK는 뭐예요? 반비례하죠. 즉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는 요 앞에 거 먼저 FI랑 FCK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요. 한번 지워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결국 철근이 FI 도달하도록 정착 길이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지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철근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더 정착시켜서 많이 잡아야지. 그런데 내가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FCK인데 FCK가 크다는 거는 더 강하게 잡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잡으니까 조금만 잡아도 된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 0.9 그죠? 이거는 뭐 경량 콘크리트 계수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빼고 결국 요 FD랑 FCK가 어땠을 때 정착 길이에 대해서 유리해지는지는 철근은 강도가 일반 철근 작을수록 더 정착 길이는 작아지고 콘크리트는 셀수록 작아진다 라는 게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항목이었고, 그 다음 조금만 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고, 그 다음 DB도 있네요. DB는 어떻게 돼요? 철근을 더 두꺼운 철근 쓴다. 만약에 D13짜리 쓰는 것과 D29짜리 쓰는 것과 하면 어떤 게 더 꽉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철근이 클수록 더 잘 잡아야 되죠? 더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LT는 당연히 이게 클 거다라는 거. 요거는 충분히 또 이해해 볼 수 있고, 여기 이상한 이제 C 플러스 KTR 뭐 이런 게 있어요. DB 뭐 이런 게 있어. 그쵸? 그러면 여기서 C를 한번 살펴보면 C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철근이 인장측 철근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요 거리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즉 철근이 있으면 뭐예요? 이 철근 중심간 거리의 절반, 그리고 요 피복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최소 값이 바로 C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금은 이 개념보다 일단은 개념을 신경 쓰지 말고 C가 크다는 건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예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어서 요렇게 있는 거랑, 만약에 철근이 여기서 만약에 따닥 붙여서 있는 것과, 그러면 여기 요 정도 되죠? 즉 이 철근 정착 길이는 요 철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철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C가 커질수록 잘 잡을까요? 아니면 C가 작을수록 잘 잡을까요? 당연히
C가 클수록 잘 잡겠죠? 그쵸? 철근 중심간 거리의 반, 그리고 피복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크다는 건, C가 크다는 건 철근 간의 간격이 멀고 피복도 두껍다는 얘기니까 피복 두께도 두껍고 철근의 간격에도 크다. 그죠? 간격이 크니까 콘크리트로 더 잘 감싸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클수록 잘 잡는다. 잘 잡어? 잘 잡으면 정착길이 작아도 된다.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충분히. 그죠? 본 것들은 빼버릴 테니까. C. 그죠? FCK도 받고 FY 받고 DB 받고. 아시겠죠? 와, 이거는 철근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더 두껍게 둘러싸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 KTR. 요 KTR은 뭐냐면 그냥 횡방향 철근 지수라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0 ATR에 S의 N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거는 스터럽 보가 이렇게 있어서 인장철근 쭉 이렇게 가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스터럽이 감겨 있을 때 요 S가 요 간격이죠. 요게 스터럽 간격. 이거는 여기서 이 균열면 찢어지는 것에 대한, 이게 처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요 개수에서 요거 3개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요거는 횡방향 철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감긴다. 그러면 요거 면적 AS 곱하기 2 되는 거. 그죠? 즉 결국은 횡방향 철근에 대한 거고, 횡방향 철근이 많다. 직관적으로 많다는 건 뭐예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횡방향 철근 아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를 나는 지금 요 철근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어, 정착 길이를. 그랬을 때 횡방향 철근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또 감아 놓은 거. 그죠? 이렇게 확 보호해놔, 감싸놔. 그죠? 이렇게 해서 철근을 감싸 놓으면 우리 흔히 얘기로 컨파인 됐다 그러죠. 컨파인에 대한 게 좋아지고, 즉 둘러싸게 된다. 둘러싸서 응집력이 좋아지고, 그죠? 이렇게 꽉 보호해준다. 더 잘 잡아준다. 어떨 때? 횡방향 철근 지수니까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횡방향 철근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어떤 게?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면서 내부로 봤을 때는 이게 있는 게 잘 구속해준다. 잘 구속해준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잘 구속해준다는 건 잘 잡아준다는 얘기니까 LD가 작아도 된다. 그러니까 C 플러스 KTR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이 KTR을 바라보실 때는, 횡방향 철근이 많고 간격도 촘촘하고 이러면 정착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베타는 에폭시, 도막 이런 거라 여기서는 일단 다루지 않고, 한 가지 알파랑 이제
감마만 살펴보고 오늘 정리 마무리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알파는 알파는 위치계수, 철근 배치 위치계수다. 그죠? 이거 인장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 식이라 그랬죠? 인장철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고정된 양단 고정인 보에 대한 모멘트도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단 힌지인, 그냥 힌지 조건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철근 콘크리트에서 배근을 했다 하면 요 부분은, 그리고 요 부분은 인장측 철근이 하부가 되겠죠? 여기는 바로 상부가 될 거라고, 인장측 철근. 그쵸? 그런데 이게 정착 길이에 뭔 영향이 있다는 거냐? 근데 철근을 이렇게 철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보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설을 이렇게 샤샤샥 해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가 쭉 가라앉으면서, 이 콘크리트 처음에 이거 막 움직이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리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물이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떠서 블리딩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철근 내가 정착 길이를 하고자 하는 요 철근 주변에, 그죠? 공기랑 물 같은 게 이렇게 돼가지고 정착에 불리해지더라 라는 거라고. 그죠?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건, 철근이 밑에 있는 건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물이 위에 뜨고 이제 해도 밑에 콘크리트들은 쫙 어차피 밑에서 얘네들을 지금 감싸고 있으니까 큰 상관이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콘크리트 타설하면 이렇게 콘크리트는 밑으로 가라앉고 여기 막 물 뜨고 막 이러면서 정착에 불리해져서 하부에 있는 거에 상부에 이렇게 철근이 있으면 1.3이 된다. 하부에 있으면 1.0이다. 이런 거. 그죠? 즉 요거는 사실 지금 꼭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위치에 대해서 철근이 위에 있으면, 상부에 있으면 분리. 왜냐면 타설 시 블리딩. 그죠? 물이 떠서 이렇게만. 그죠? 생각해보면 물이 이렇게 떠서 철근 가까이에는 물이 되고 밑에 있을 때는 콘크리트로 쫙쫙쫙쫙 채워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일단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감마, 철근 크기 계수. 철근 크기 계수는 결국 D19 이하, D22 이상에서 결국 0.8, 1.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철근 크기 아까 뭐라 그랬죠? 철근 크기, 철근이 크다. 철근이 크다라는 건 뭐라 그래? 더 잘 잡아야 한다. 더 꽉 잡아야 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철근이 19 이하인 거랑, 즉 16짜리를 하는 것과 vs 29짜리의 철근을
정착을 시킬 때는 뭐를 더 꽉 잡아야 된다고요? 철근이 큰 게 훨씬 꽉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요 감마라는 팩터를 넣어가지고 D22 이상 철근은 1.0, 19 이하는 그거의 그냥 80%, 정착 길이의 0.8의 개수를 둬서 정착 길이 LD가 좀 더 짧아도 된다 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쵸? 생각해보면 이해해볼 수 있고, 요약하면 이제 마지막 정리. 결국 나는 LD를 유리하게 어떨 때 조금만 정착해도 되게 할 수 있을까? 철근의 강도는 센 거보다 고강도면 더 꽉 잡아야 돼. 고강도면 더 꽉 잡아야 돼서 그냥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 FCK는 철근을 잡아주는 용도지. 더 강한 강도를 썼을 때 정착 길이를 조금만 해도 되겠지. 그리고 철근의 요 C는 뭐다? 철근이 있는데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더 이렇게 클수록 더 LD가 작을 수 있겠지. 그리고 KTR은 뭐다? 횡방향에 대한 철근에 대한 걸로, 철근이 이렇게 횡방향 철근이 촘촘하게 있거나 이렇게 철근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구속해 줄수록 더 유리하다. 더 감싸주고 더 횡방향 철근이 많을수록 정착을 조금만 해도 구속을 잘해주더라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철근의 위치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어떻다? 불리하더라. 왜냐면 타설 시에 이렇게 콘크리트는 밑에 내려오면서 여기 블리딩이라는 현상 때문에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이 철근 가까이에 생기게 되면서 정착에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상부 철근의 경우에는 정착 길이 LD를 더 크게 해야 된다. 즉 정착 길이를 짧게 하려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죠. 하지만 그죠?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에 있으면 조금 불리하고 더 많이 정착해야 되고, 밑에 있으면, 인장 철근이 밑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조금 정착해도 되는구나. 어쨌건 영향도 있다 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철근의 크기에도 영향이 있었지. 그래서 철근이 D19 이하일 때는 사이즈가 작을수록 조금만 잡아도 된다 해서 0.8이라는 개수가 붙고, D22 이상 철근에서 철근이 더 센 게 크기가 큰 것들을 정착해야 돼. 그러면 더 꽉 잡아야 되는데, 꽉 잡아야 되니까 LD를 더 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을 사용할 때 정착에 대해 유리한 건 뭐다? 철근의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정착에는 더 유리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거의 정착하면 나오는 개수들은 이 정도니까, 일단 각각에 대해서 꼭 이 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착 길이가 늘겠구나 또는 줄겠구나, 이런 것들을 꼭 하나의 팩터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럼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